오늘 강연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현대인이 알아야 될 핵심적인 사항을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결합해서 설명하는 강좌입니다. 며칠 전에 두바이에서 몸무게 200kg까지 수용이 되고 고도 500m, 시속 100km, 항속시간 23분 중국의 이항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항 184 하늘을 나르는 드론 택시의 실제 모습입니다. 영화가 아니고 리얼 스토리입니다. 최근에 두바이에서 상용화가 돼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걸 보면 여러분들 뭐가 걱정되죠? 타이어 만드는 회사들 다 집으로 가겠죠, 그죠? 타이어가 필요가 없는 날아다니는 택시입니다. 소음도 거의 없습니다. 엔진이 없고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좌표를 찍으면 자동으로 갑니다. 공상 영화에, SF 영화에만 나오는 것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 미국의 10대 메이저 로펌에는 왓슨을 개조한 인공지능 로봇 시스템을 리서치 요원으로 월 임대료를 내고 로펌에서 채용을 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F-35 스텔스기 여러분 우리가 만들 수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왠지는 GE사나 휘트니사에서 왠진 사오고 동체는 카이나 대한항공에서 만들면 됩니다. 뭘 못하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OS가 라인으로 1800만 라인입니다. 한 페이지에 18라인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100만 페이지의 코딩이 들어갑니다. 사람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집단지성이 비행기 개발 초기부터 누적이 돼서 그게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그 힘이 없습니다. T-50 그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훈련기.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원천에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버, 에어비앤비, 테슬라, 스페이스X, DJI, 샤오미 저런 회사들이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전부 하드웨어는 도구에 불과하고 소프트웨어의 총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진군하는 회사들입니다. 우리 미래는 전공에 상관없이 소프트웨어를 모르면 낙오되는 신세로 세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상하이 옆에 있는 우전이라는 수양도시에 갔었는데 중국은 이미 IT에서 대한민국을 추월하고 있고 사법정보화 분야에서도 상해, 항주, 북경, 장춘 4개 도시에서 우리나라 시스템을 완벽하게 카피해서 한글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토착화를 시켜서 우리를 뛰어넘기 시작을 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지금 100기 이상의 원자력을 동시다발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왜? 1년에 승용차가 2천만 대씩 출고가 됩니다. 그거를 기름으로 다 하면 5년이면 1억 대입니다. 중국의 기름이 마비가 됩니다. 없어집니다. 군함과 비행기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 뒤에 메가시티에서는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꾸고 싶은데 지금 그 명령을 내리면 화력발전소 1000개 이상을 지어야 됩니다. 원자력 100여 개 이상이 완성되는
5년 뒤에는 모르긴 몰라도 중국의 인구 1,000만 명 메가시티에서는 공산당 정부에서 지금부터 모든 기름차는 지방으로 내보내고 메가시티 안에서는 전기차로 운행을 하라고 지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현대 기아차, 르노 삼성차, GM, 완성차는 살아남겠죠. 전기차를 다시 만들면.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부속을 만들던 1차, 2차, 3차 하청회사들은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혁신적 기술이 나오면 무조건 창조적 파괴가 우리 앞에 일어납니다. 누구는 쓰나미에 떠내려가고 누구는 그 쓰나미에 타서 절깁니다.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이 스스로 떠내려갈 것입니까? 아니면 개척할 것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나중에 알 건데 BBC에서 전 세계 직업을 380여 개로 영어로 카테고리라이즈 해갖고 자기 직업을 넣으면은 쫙 이렇게 분석을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자기의 향후 직업이 20년 뒤에 몇 % 확률로 살아남는가. 이게 바로 그거의 해답입니다. 20년 뒤에 계산이 주 목적이 되는 사람은 전부 집으로 갑니다. 95% 이상. 세무사, 간세사, 회계사, 그리고 몸으로 때우는 사람도 전부 다 집으로 갑니다. 택배원, 경호원, 의류 제조원. 인간의 감성을 가지고 먹고 사는 직종만 20년 후에 서바이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의 실제 모습을 보겠습니다. 시속 240km로 고속주행을 해서 헬리콥터로 지금 트래킹하며 찍고 있습니다. 저걸 보여주니까 누가 도로에 센서 깔았을 거라고 공갈을 치는데 아닙니다. 마지막 엔드라인 맞추는 거 보세요. 3년 전의 현실이었어요. 주차 잘 못하는 사람을 김 여사라고 놀리잖아요. 원샷으로, 이것도 영화가 아니고 이 기술은 10대 메이저 자동차 회사는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풀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1층에서 지하층으로 다 들어갑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T자 뒤로 주차하는 게 무지무지 어렵잖아요. 옆에 차 잘못하면 벅벅 긁어대고, 나중에 주차가 되고 나면 양쪽 줄을 재면 센치 단위까지 일치하는데, 핸들을 자세히 보세요. 핸들 사람이 없어요. 핸들 한번 보세요. 제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은퇴하면 플로리다에서 시애틀, 샌디에고, 나이아가라, 플로리다 나비 넥타이 횡단인데 가능하겠죠? 누구라도 익숙한 거에 머무는 태도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데 저항이 9배가 심리적으로 온다고 심리학 교과서에 나옵니다. 뭔 말인가 하면 한글 1.0을 쓰는 사람을 보고 2.0을 쓰게 하는 데는 9배의 고통이 따른답니다. 이 폰이 Y링크라는 USB 동글을 통해서 화면에 미러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양음지를 눈 감고 치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지만 저 같은 아저씨, 할배 세대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강민구 판사가 음성인식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이치는 폰이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등골을 빼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시집 오는 스마트폰은 재수가 5이 붙어서 1년이면 걸레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약금을 물고 새 폰으로 바꿉니다. 그를 역으로 말로 읽는 TTS, 텍스트 투 스피치 프로그램에 부어 넣어서 제가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로 입력했는 게 얼마나 입력이 잘 됐는가를 소리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TTS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자를 위해서 나온 지가 오래된 건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불문하고 완벽하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TTS 폰의 프로그램에다가 토크 앱에다가 넣어서 아까 복사한 거를 여기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꾹 눌러서 복사를 하고 빠져나오고 그래서 토크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거를 붙여넣습니다. 박명구 판사가 음성인식을 시원하고 이해했습니다. 이것 AG는 폰이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폰은 숫자로 바꿔줍니다. 지금 내부 인터넷 환경이 약간 안 좋아서 오타가 있을 수가 뭔 이치인지 좀 아시겠죠, 그죠? 토크를 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가 하면 성진, 취직,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서버 노트를 파일화 시켜서 여기에다 넣고 헤드폰을 끼고 학교 통학할 때 지하철에서 들으면 눈으로 보는 거에 100배의 효과가 됩니다. 제가 사법시험 칠 때 국사가 있었는데 국사의 시간을 넣기가 아까워서 와이와 워크맨 테이프에다가 국사 교재를 테이프 30개에다가 쫙 녹음을 해서 저녁에 잘 때 30분간 그거를 틀어놓고 잤습니다. 따로 낮에 국사 공부를 안 했어요. 그거를 10번 정도 1년간 들으니까 국사 교과서를 통으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통으로 다 제가 암기가 됐습니다. 토크에 넣고 이거를 스피커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들어도 되고 그렇게 학습하면 암기에는 최고고 세계 뉴스는 여러분 잘 모를 건데 구글에 크롬을 통해서 북마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 세계 뉴스를 북마크를 해 놓습니다. 오늘 영국에서 테러가 나왔는데 미국이나 영국의 뉴스를 보면 실시간으로 나오죠. 일본 이렇게 딱 하면은 일본 뉴스가 98% 수준에서 한국말로 번역이 됩니다. 거의 퍼펙트하게 번역이 되고 세월호 인용하는 것도 일본 신문에 벌써 이렇게 나오네요. 나오고 여 밑에 내려가면은 그 주요 일본의 신문 이렇게 도쿠시마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 재팬, 트렌디, 매일신문, 로이터 통신, 요미우리 온라인 일본의 메인 채널이 다 나오고 누르면 딥서치가 돼서 본문이 완벽하게 되고 98% 수준에서 한국말로 바뀝니다. 자, 중국을 하면 구글 차이나를 하면 이렇게 주어 동사가 바뀌지만은 이렇게 간자체가 나오는데 좀 있으면 이게 한국말로 이래 이야기 보면 뭔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중국 여수에도 지금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뉴스 해갖고 중국 뉴스에도 나오네요. 중국 상하이에 있는 회사가 이거를 인양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언론이나 잘못된 페이크 뉴스에 안 속으려 그러면 아침에 저는 출근하면 4개의 멀티 모니터에다가 구글 USA, 구글 차이나, 구글 재팬, 구글 코리아 쫙 전개해 놓고 전 세계 뉴스를 제가 직접 핸드 드립한 원두커피 한 잔 마실 동안에 쫙 해서 누가 거짓말하고 안 하고 물론 글로벌 애국 뉴스라고 참이 아닙니다. 미국 뉴스도 거짓말하고 일본 뉴스도 거짓말하고 차이나도 거짓말합니다. 그 대신에 비교, 대차, 대조를 하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완벽하게 나타납니다.
미국 논문 100페이지가 있으면 PDF로 미국이 주로 푸는데 그 PDF를 아도비 원본 프로그램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텍스트 뽑는 거 아시죠? 알고 있죠? 아도비가 없으면 구글 드라이버에다가 PDF 문서를 올리고 그 문서명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보내기가 나오는데 보내기에서 구글 문서를 찍으면 구글 드라이브 클라우드에서 100% 확률로 영어하고 한글을 텍스트화 해줍니다. 그래서 왼쪽을 영어로 놓고 오른쪽을 일본어로 놓아서 30쪽 이내 범위로 원샷으로 번역을 폰이나 크롬 브라우저 PC에서 해줍니다. 그 다음 그 아웃풋을 가지고 왼쪽을 일본어로 놓고 오른쪽을 한글로 놓으면 이중 번역을 통해서 미국 논문 100페이지를 5분 만에 90% 수준에서 한글화해서 보고 업문하고 대차대조해서 틀리는 것만 고칩니다. 의학을 잘하는 사람한테 더 필요합니다. 틀린 부분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생산성을 10배 이상 올립니다. 단순히 해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일본하고 미국은 왜 번역이 잘 될까요? 첫째, 사용자가 1억 명 이상이라서 쌓여있는 빅데이터가 더 많아서 그렇고, 둘째, 일본에서 국가 정책 차원에서 2년 전에 개인 기업의 전문 용어 사전, 의학, 법률, 건축 모든 용어 사전의 파일을 구글 텐스플로우 인공지능 체계에다가 공짜로 업로딩을 요청해서 몽땅 다 실었어요. 한국의 법률 용어를 번역하면 개판입니다. 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용어를 우리가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상부에 허락이 떨어지면 네이버, 구글 불문하고 법률 용어 대차 대조 용어 사전을 업로딩을 올해 중에 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법률 문서도 일본 브릿지를 안 거치고 95% 수준에서 자동 번역이 돼서 배석 판사, 재판연구원, 로스쿨 교수님들, 로펌의 어쏘 변호사들한테 대해서 제가 수호천사가 될 겁니다. 모르면 몸이 고생해요. 그래서 앱의 세계는 수백만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고민하는 리전은 이미 다른 사람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호기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잠시 노트북으로 가서 여러분이 학위 논문, 리포터, 서버 노트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새로 만들기. 그래서 구글 문서. 그러면 빈 노트장이 나오죠. 도구로에 가보면 이게 없던 게 생겼어요. 요거. 보입니까? 음성 입력. 까맣게 보이죠? 지향성 마이크가 있으면 완전히 죽입니다. 내장 콘덴서 마이크라서 조금 시원찮은데 제가 총알처럼 경상도 사나이 비애가 있지만 총알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민구 판사가 노트북에 음성인식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빨리 해도 다 받아 적는데 현재 지향성 마이크가 아니고 콘덴서 마이크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여러분이 PC나 노트북에서 이게 된다는 거를 그냥 이거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알고 있었던 학생 손 들어 보세요. 몇 명 있는가? 이 기능 알고 있었던 학생?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한갑인 저한테 가르쳐 주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결국 이건데 인생과 우주의 본질을 깨뚫고 종교를 디딤돌로 삼든지 책을 디딤돌로 삼든지 우주와 인생의 본질을 깨뚫어 보세요.
석가모니, 예수님,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는 선험적으로 꿰뚫어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 반열에 올라갈 수 있어요. 꿰뚫어 보고 정보화의 파도를 타고 손해를 보고 살면 무조건 인어가 된다. 자, 본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